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굳건한 바위처럼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죠. 여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순애. 72년의 세월을 살아온 그녀의 삶은 오직 한 아들을 위한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막 희생 아들을 위한 삶. 남편을 잃은 30살 이순애 여사에게 남은 것은 10살짜리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삶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지만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에도 그녀는 이미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살갗을 태울 듯한 여름에도 그녀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손마디는 굵고 투박하게 변했고 허리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굽어갔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늘 흙먼지가 박혀 있었고 거친 손바닥은 그녀가 겪은 고단한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온종일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이 물에 뜰 새가 없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교복이 되고 따뜻한 밥이 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들의 환한 웃음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제2막 행복 아들의 효도.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던 날, 이순애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밝고 긍정적이었으며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매번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어머니에게 엄마, 저 성공해서 꼭 엄마 호강시켜드릴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이순애 여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보며 엄마, 춥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발을 주무르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날 그는 이순애 여사를 꼭 안고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며 효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믿음은 며느리가 집에 처음 인사와서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더욱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드디어 행복한 노후를 꿈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3막 고조되는 긴장감 숨막히는 가족의 균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들의 효심을 보며 이순애 여사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라며 살갑게 굴었고 명절마다 어머니 옆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처럼 손주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자 그들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며 조급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평생을 고생하셨다는데 통장에 돈이 좀 있지 않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우리가 함부로 손댈 돈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어머님 집에서 살고 있으니 어머님을 노엽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며 아들을 압박했습니다. 당신은 엄마 호강시켜드린다고 했잖아. 어머니 돈으로 집도 좀 넓히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지.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아들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으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회사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요. 어머니는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망설임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첫 요구를 시작으로 아들의 태도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돈을 받고 나면 다음번에는 더 큰 액수를 요구했고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당연함이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에게서 돈이 나온다는 것을 알자 이제는 어머니 자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안일은 저와 나눠서 진행하시죠. 같이 생활하는데 저만 일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에게서 어머니는 늘 한 발짝 떨어져 앉아야 했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앉기도 전에 밥그릇을 싱크대에 둔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자신보다 늦게 식탁에 앉거나 음식을 집어먹는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저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저리 행동이 느린지 몰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어머니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마치 집안의 짐처럼 취급하는 것을 느끼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견딜 수 없는 서러움을 느꼈지만 아들의 평화를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냉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냄새나니까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지 마. 며느리가 손주들에게 속삭이는 잔인한 말은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엄마, 조금만 참아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방관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를 외면하는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서도 아들은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엄마, 며느리 기분 좀 맞춰줘라고 말하며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마치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한 외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며 키운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몸이 아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실수로 밥그릇을 엎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 이런. 조심성이 없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3년간 쌓인 분노를 토해내듯 소리치는 며느리. 아들은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아들을 더 거칠게 대하며 압박했습니다. 시어머님 편을 들 거야? 당신은 누구랑 더 오래 살 건데? 내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당신만 보고 시집왔는데 내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며느리의 협박에 굳어버렸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자신만 사라져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하 15도의 겨울밤, 모두가 잠든 사이 어머니는 조용히 낡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금자리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아들의 행복을 위한 슬픈 결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3막 충격적인 반전과 클라이맥스. 영하 15도의 겨울밤, 어머니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 곳 없이 밤마다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어머니는 속으로 아들의 행복을 빌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코트를 입고 연인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젊은이들, 마스크와 장갑으로 중무장한 채 신이 나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머니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은 갈 곳 없이 홀로 추위에 떠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추위에 지쳐 쓰러졌고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연락을 받은 아들 부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며느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왜 이러고 계세요? 라고 음조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잘못될까봐 겁이 났고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뒤늦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경찰이 도착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아들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짓 말하면 안 돼.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부쩍 건망증이 심해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서 병원에도 모시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아마 기억을 잃고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네, 맞아요. 엄마가 최근에 이상 행동을 자주 보이셨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자식을 지켜주려 한 어머니의 진실은 그들의 거짓말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퇴원 후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어머니 집을 팔기로 결정하자 아들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5억이 넘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아들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요양원을 찾아와 꽃다발과 비싼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 그들의 눈빛은 오직 통장 잔고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며느리가 아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어머니가 엿들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이 늙은이가 언제 죽을까, 재산이나 빨리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사망 마지막 결정, 그리고 진정한 행복. 요양원에서 약 1년간 생활하던 중 어머니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처음 보는 사람,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집과 통장 잔고 5억 중 4억은 요양원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1억만 아들에게 주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진정한 효도의 값이다. 집도 조만간 정리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것이다. 아들 내외는 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님을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우리의 노력이 이 정도라니. 어머니의 담담한 말은 그들의 가식적인 효도에 대한 가장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아들이 법적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어머니의 재산은 평생 모으신 것이며 이미 공증이 완료되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다른 거야. 난 지금도 널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을 용서할 순 없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은 돈보다 진실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단호한 결단은 무너졌던 가족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더군요. 때로는 단호함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 역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진정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